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유튜브 짝기 싸주남 넘버 원. 오늘도 즐겁고 기쁘고 반가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찾아뵈었습니다. 어떻게 떡국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저도 떡국은 참 맛있게 먹었는데요. 그 나이는 못 먹겠더라고요. 너무 슬프잖아요. 그래서 내 나이는 항상 그대로예요. 몇 살이냐고요? 28 청춘. 그게 내 나이예요. 오늘은 지난번에 예고해 드린 대로 한민족 점성술, 우리 민족의 점성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성술 하면은 그냥 다 서양 점성술 이렇게 생각을 하죠.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요, 이 서양의 점성술보다 훨씬 더 오래된 우리 동양의 점성술이 있는데,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그냥 한민족 점성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성술, 동양의 점성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기 때문이죠. 아니 선생님, 우리나라에 점성술이 있다는 말은 듣도 보도 못 있는데요. 그거 좀 이상하네요. 암튼 저 학생은 매사에 불만이요, 불만이. 하기는 그런 불만이 있으니까 또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하긴 하겠지만은, 알았어요, 알았어. 동양 점성술, 곧 한민족 점성술. 우리 민족의 점성술이라는 것이 어디 있냐고요? 당근 있죠. 이번 설날에도 그것 가지고 놀기도 했을 텐데요. 여러분, 그 윷놀이판 아시지요? 윷놀이판. 그 윷놀이판에 어마어마한 그 천문학의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은 모르셨죠? 그 윷놀이판에 한민족의 점성술이 숨어 있다는 것도 또한 모르셨겠죠? 우리 민족은 말이에요, 그 윷놀이판에 하늘 별자리의 비밀을 숨겨놓고 윷놀이 하면서 점을 치던 그런 민족이랍니다. 윷놀이에 숨겨져 있는 한민족의 점성술, 그것이 바로 오리엔탈 아스트랄러지, 즉 동양 점성술입니다. 여러분, 윷놀이판의 점이 전체 몇 개나 될까요? 맞습니다. 맞아요. 29개죠. 그런데 요 맨 가운데 이 한 점은 빼야 됩니다. 이 자리는 황제의 자리, 즉 북극성의 자리입니다. 황제한테 잘못 대들다가는 그냥 깨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황제의 자리, 북극성의 자리, 별자리 하나는 뺍니다. 그러면 29개에서 하나를 빼니까 28개겠죠. 28속 28개의 별자리. 4일은 4, 4, 28, 4, 32, 4, 7에 28, 7일은 7, 7, 24, 7, 3, 21, 7, 4, 28. 옛날에는 말이에요. 우리 초등학교 때는 그 구구단 못 외우면은요, 이렇게 늦게까지 남아가지고 교실 청소도 하고 화장실 청소도 하고 그랬어야 돼요. 근데 또 그 중에 또 선생님이 조금 맘씨가 조금 안 좋은 선생님이 있어요. 그 사람은요, 학생
학급에 전체 다 외울 때까지 다 외운 사람도 안 보내줬어요. 어쨌든 뭐 47에 28, 74, 28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7이라는 숫자, 우리 민족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그 7이라는 숫자가 눈앞에 아른아른하네요. 그 7하고 뭔가 연관이 있을 것 같죠. 역시 똑똑한 학생들이에요. 여기를 한번 볼까요? 이게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고구려 시대 고분의 벽화에 그려져 있는 사신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네 마리의 영물스런 동물에 대한 그런 벽화입니다. 참말로 이렇게 신기하잖아요. 그 까마득한 옛날에 어떻게 이렇게 화려한 색채들을 쓸 수가 있었는지 참 정말 신기해요. 요게 북극성의 자리입니다. 북극성. 그 다음에 북두칠성. 북두칠성은 북극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뱅뱅뱅뱅뱅뱅뱅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으로 청룡이 있고, 동쪽에 청룡, 각항저방신미기, 남쪽에 주작, 정귀류상 장익진, 서쪽에 백호, 규류유양 필취삼, 북쪽에 현무, 두우녀의 실벽허, 47에 28, 28개의 별자리가 딱 생기는 것이죠. 근데요, 선생님, 그 대충 맞기는 맞는 것 같은데요. 뭔가 좀 이상하지요? 나는 뭐가 이상하다고 하는지를 알아요. 어디 한번 윷놀이판을 또 한번 다시 볼까요? 자, 28개의 별자리를 어떻게 배치를 하겠냐 그 말이에요. 여같이 그냥 동그랗게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동그랗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요거는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요거는 그냥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갔지만, 요거는 그냥 동그랗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잖아요. 가운데로. 그러면 이 28개 별자리를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 그 말입니다. 첫 번째,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각항저방신미기, 정귀류성 장익진,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각항저방신미기, 정귀류성 장익진,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방법하고 이런 방법에 두 가지 이렇게 배치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느 것이 맞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은 게, 어느 것이 맞냐고 그렇게 물어보면 또 곤란스러워요. 이 한민족 점성술에 대해서는 뭐 오늘은 그냥 맛보기 중에 맛보기, 아주 그냥 눈꼽만큼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 한민족 점성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몇 시간이 또 필요한 거니까, 하여튼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만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으로는 여기 UJ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DJ는 고고 디스코 자키? 노. DJ는 디스크 자키, VJ는 비디오 자키, BJ는 브렉퍼스트는 아침이죠. 브로드캐스팅 자키,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우리 유튜브 하는 사람들은 그냥 유튜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뭐 멋있는 말이 없을까 하다가 유튜브 자키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어때요? 좀 유튜브 자키 하니까 좀 빵빵하게 있어 보이지 않나요? 암튼 We are the world, We are the UJ. 화이팅! 그 다음에요,
1인 정보기업. 상당히 유식해 보이지 않습니까? 1인. 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당근 저 혼자잖아요. 저 혼자 원맨쇼 이러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정보. 세상의 모든 지식은 정보로서의 가치가 있는데 우리는 사주팔자라고 하는 그 특수한 분야의 정보를 이용하는 그런 기업이라는 뜻이겠죠. 상담을 하면서 가슴 아픈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만 젊은 청년들을 상담할 때, 젊은 청소년들을 상담할 때 특히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민 참 많죠. 자신의 적성은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 취직은 어떻게 될지. 나는 지금까지 그냥 돌싱이에, 나는 지금까지 그냥 원래부터 싱글이었어요, 싱글. 정말 심각하고 또 심각하죠. 그런 젊은이들 중에서 사주팔자 공부와 인연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이 공부를 해서 미국, 태국, 베트남 등등과 같이 우리 교민이 많이 사는 곳으로 나가라고 권유하기도 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취직 때문에 겪는 고통에 비하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아는 분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자신의 그 지인이 아는 사람이 스위스에서 카페를 하는데 명리학 공부를 해서 사주 카페로 바꾸고 싶다고 하는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엥? 스위스? 사주 카페? 스위스 사람들도 사주를 본다고? 그냥 깜놀했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들도 뭐 점성술도 있고 뭐 타로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들에게는, 서양인들에게는 이 동양의 명리학, 역학이 신비롭게 생각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아무튼 이 공부를 제대로 하면 길이 열릴 수도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내 사주 내가 본다. 나는 내 사주 내가 보지롱.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싸! 드디어 본격적인 얘기가 시작되는군요. 쌤! 좀 빨랑빨랑하게요. 애궁 그렇게 좋아만 할 게 아니에요. 내 사주 내가 보려면 공부를 조금 해야 돼요. 그 예습이라고 할게요. 여기를 보시면 작대기가 2개 있네요. 근데 이 가운데가 조금 끊어진 것이 있고 가운데가 안 끊어진 거. 지게작대기, 부러진 지게작대기. 부러지지 않은 것이 양요, 부러진 것을 음요라고 합니다. 숫자로 보면 1, 2, 3, 4, 5, 6, 7, 8. 이건 그냥 뭐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쭉 나열을 해 놓은 것이고, 요것이 이제 조금 복잡하지요. 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좀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요게 이제 소성괴라고 하는 거죠. 소성괴. 8개라고 해서 8괴라고도 하죠. 요즘 뭐 핸드폰 짝으면 뭐 여러 가지 안 나오는 정보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소성괴와 8괴라고 하는 것을 좀 인터넷에서, 핸폰에서 좀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어쨌건 이것을 건이라고 한대요. 한자로. 요것은 태라고 하고, 하다 보면 건태, 이진, 손감, 간곤 이렇게 됐네요. 일과, 건과,
여기에 감춰져 있는 뜻이 뭐냐? 하늘이래요. 하늘. 그러면 이와 연못에가 이 태에 감추어진 뜻 연못. 불, 천둥번개, 바람, 물, 산, 땅.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기본. 이 기본에서 천변만화, 온갖 변화가 다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여기에 있는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내사주를 내가 보기 위해서는 이 기본적인 내용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제일 좋은 거? 이걸 다 암기를 외워버리면은 아주 좋겠죠. 하여튼 요것 좀 꼭 신경 써서 보시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다른 많은 자료들도 좀 찾아보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게 다음 카페 사주명리 좋은 사람 정목 카페 석산 7일 완성 주역 사주 정세현님의 주역 64개 풀이 수정본 여기에 들어가시면 그 64개라고 하는 게 또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아주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시간 날 때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다음 시간 공부에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오늘 또 어느새 우리가 또 헤어져야 할 시간이 됐군요. 끝나는 시간은 그냥 항상 아쉽기만 하죠. 그래도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오케이. 아싸! 오늘도 신나게 여러분 우리 항상 행복하게요. 바이바이.